를 뭘로 쓸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율리스문화관광학과 김차중이 가장 낫겠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네. 얼마만큼 좋아하시나요? 많이요? 여행이 삶이 돼야 되고 삶이 여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일상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런데 저는 절대 떨지 않습니다. 근데 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뒤에 있는 배경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화산입니다. 이제 브로모 화산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활화산으로 이제 하고 있죠. 전혀 이 사진은 편집된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색깔이에요. 여행을 하면 저렇게 이제 저런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시인이고 수필가고 여행 작가예요. 그리고 학교는 익산의 북일초등학교라고 아세요? 원광대학교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길 하나 차이로. 그리고 집은 원광대학교 정문 앞에 있고요. 고향 고등학교는 원광고등학교, 대학교는 원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광디지털 대학교를 좀 다니고 있죠. 그리고 현재 여행작가협회 총무이사고 2020년에 이제 월간시라는 데에서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예지나 이제 관광신문, 월간지에 이제 제 에세이가 지금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행작가학교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출판사 대표, 그리고 자체적으로 글촌 글쓰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주 과정인데 현재 8기까지 운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행작가학교, 서울 50플러스, 도서관 등에 이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누르는 게 이온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 책은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책이고, 이 책에는 이제 작고하신 이제 시인들의 고향, 그리고 문학의 배경이 되는,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근데 여기 책을 소개를 했는데, 우와, 이런 사람이 없네요. 선물 하나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제 책은 여행 에세이의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2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전체 베스트셀러에 27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서관에 이제 추천도서로도 이제 등록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이북이라서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브런치 스토리 작가 10인의 에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보문고에 2위까지 올라간 책이죠. 이북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줄 수가 없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낸 책입니다. 여행작가학교 출신 브런치 작가. 브런치가 뭔지 아세요? 아점이 아니고 저희가 크게 글 쓰는 플랫폼이 4개가 있어요. 5개가 있다고 보면 되죠.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또 티스토리가 있어요. 네, 카카오사에서 3가지의 플랫폼이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 티스토리, 그 다음에 브런치예요. 근데 브런치와 이제 비교되는 게 네이버의 블로그 시스템인데, 네이버의 블로그는 아무나 글을 올리고 아무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근데 네이버는 상업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광고 쪽으로. 근데 브런치 작가는 제가 응모를 해요. 응모를 하면 이 다음 카카오에서 이 사람이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글의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해서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작가라는 명칭이 붙어요. 그래서 작가라고 명칭이 붙으면 그냥 작가로 활동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유명하게 된 그런 소설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작가가 될 수 있는 게 브런치 작가다. 현재 우리나라에 9만 명이 있어요. 근데 많은데 이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쉬울 때가 있어요. 요즘에가 굉장히 쉬울 때예요. 이제 작가로 승인을 잘해주는 그런 때고, 이 어려울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브런치 작가가 되는 방법.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글을 3편을 냈는데 지금 1편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응모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작가의 코칭을 하고 이력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는
시집을 현재 글촌 시인선 3개를 냈습니다. 3개를 냈고 이 마지막에 있는 시집이 제 시집입니다.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어야 또 해야 되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쪽도 보겠습니다. 그쪽도 보겠고. 아무튼 이 책은 또 제가 좀 시도를 했어요. 보통 시집이 글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가 2번 이상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건 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를 조금 쉽게 썼고, 그 다음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파를 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보시면 사파 3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를 보고 이제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썼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12,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책은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 책입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그래서 뜨끈뜨끈하죠? 뜨끈뜨끈 누구야? 뜨끈뜨끈. 자, 여기 아니, 전달해달라는 건데? 예. 전달. 그 청일전쟁, 풍도라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풍도가 이제 서해안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풍도해전이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단 하루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산의 성안이라는 데서도 전쟁의 내륙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네네. 제 책이 아니라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여행작가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행작가협회는 2001년에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문체부에서 지정한 사단법인이에요. 현재 정회원이 66명이 있고요. 준회원이 272명. 준회원은 이제 여행작가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작가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준회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 졸업회원은 1,500명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행작가학교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10,000명이 넘게 있고요. 저희 협회에서는 유능한 여행작가의 발굴과 육성사업, 그리고 국내 여행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그리고 여행문화 발전을 위한 강화와 교육활동,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주요 사업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월 1회 정기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원국 교수가 와가지고, 강원국 교수 아시죠? 네, 대통령의 글쓰기. 와가지고 유명하신 분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유스키 교수님도 한번 초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뭐가 있냐, 연화시라고 있어요. 여행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어떤 독특한데 국내든 국외든 소개할 곳이 있으면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이렇게 사람을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준회원, 정회원이면 누구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줘요.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런 연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는 어디 갈 때 돈을 내고 가잖아요. 저 여행작가협회는 무료예요. 그래서 국내 팸투 20번 이상의 팸투어를 가요. 그래서 각 지방 지자체에서 어느 지역에 여행을 홍보할 게 있으면 저희를 대동을 해요. 그래서 무료로 숙박, 음식, 교통을 다 지원을 해주고 원고를 내면 또 원고료도 지급해줘요. 네, 그런 협회이니까 관심 갖게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1회 여행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 14편을 뽑는데 그 뽑힌 거는 이제 내년 칼렌더에 수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상금도 뭐 작지만 상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작가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유스키 교수님 못지않게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행 작가가 되는 과정, 여행을 간다, 가야죠? 네.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다. 네. 여행에 글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글을 쓴다, 출간을 한다. 쉽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여행 작가가 됩니다. 근데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촬영의 기술, 글쓰기, 역사 문화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행을 어떻게 기획하고 할 것인가? 기술이 있어야 여행의 기술. 그 다음에 혼자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드로잉이라는 거는 그림이에요. 가서 스케치. 이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동행자와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 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 그죠?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행의 경험이 되게 많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용기와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체력,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여행 작가 되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여행 작가 학교가 다 가르쳐줘요. 이게 16주 과정이에요. 3개월 과정인데, 4개월 과정인데 16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말이고 지금 현재 33기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 있죠? 강원도 속초. 그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속초시를 대상으로 3기가 운영 중에 있어요. 저희가 강의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여행 작가에 가까워지도록 고급 지식을 알려준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학교는 그 여행 작가 학교는 연 2번 모집을 해요. 봄, 가을. 그래서 1년에 2번 하고 1회당 45명씩 모집을 하고, 이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인데 그러니까 구글 폼에다가 작성해서 하는 건데 2시간이면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빨리 이제 하셔야 돼. 원하시면 내가 그 시점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번의 실습 여행을 가요. 그래서 한 번은 기사를 글로 쓰는 실습 여행, 한 번은 가이드북. 가이드북이 뭔지 아시죠? 네. 뭐 하와이, 뭐 일본 가려면 뭐 책 하나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가이드북이에요. 그 다음에 에세이, 아까 내가 썼던 그런 책들. 이렇게 각 테마에 맞춰가지고 3번의 실습 여행을 해요. 그리고 이게 수료가 되면 준회원 자격이 되고, 그리고 출간이나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회원이 돼요. 근데 이 정회원 되기가 사실 힘들어요. 신춘문예보다 더 힘들어. 1년에, 신춘문예는 뭐 분야별로 한 4-5명 되는데 우리는 2명 이상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도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문호를 넓힌다는 것은 수준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 책을 교육을 진행하는 교재입니다.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실습을 나갔던 그런 것들. 이게 강의 모습, 뭐 이런 비슷하죠? 강의 모습. 서울역에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옆에. 그리고 소모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되는 꿈을 안고 학교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인터넷으로 굉장히 널리 퍼져 있잖아요. 10,000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의 학교를 찾는 목적이 이 소모임에 가입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행을 가치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하거든요. 재미있게 하고. 그런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과 드로잉, 아까 드로잉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저도 정말 그림을 못 그렸는데 한번 따라가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게 돼요. 이게 되더라고요. 성적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 도시, 골목 여행 뭐 이렇게 키워드로 이 소모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9세 이하 짧은 여행, 가성비행, 오춘기의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 이제 외국으로 1년에 2번을 가고요. 국내에서는 월 1번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또 시골 여행에서 시골만 돌아다녀요. 시골만 돌아다니고 굉장히 한가한 여행이죠. 그래서 한가롭고 사진을 주로 찍는 이제 시골 여행 소모임이 있고, 세계로 열차로 전국 세계를 정말 돌아다닙니다. 유럽, 남미, 북미, 뭐 아시아 뭐 할 거 없이 다 돌아다녀요. 장기 여행, 세계 여행,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는 분.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미국 가면 45일 걸리니까. 그래서 70대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글을 써요. 늦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유한진 선생님 아시죠? 돌아가셨지만은 유한진 선생님이 작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50대예요. 48세부터인데 그때가 이제 80년대인데 그때 당시에는 기존의 문인들이 굉장히 탄탄했었잖아요. 그래서 늦게 글을 쓴다는 거는 축구를 곧 대학교 때 시작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한진 선생이 어떻게 유명해졌냐. 책을 제가 이름을 말하면 다 알 건데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신달자 선생님과 같이 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단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글에 걷자. 당일 여행. 그냥 발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는 여행, 당일 여행, 트레킹. 근데 인원수가 제일 많아. 예.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시시한 여행. 시시한 여행인데 뭐 시를 따라서 딱 보면 나오죠. 시를 따라서 하는 여행인데 주로 이제 그 뭐 문학관 뭐 이런 문학관이나 뭐 서점 이런 데를 때 정말 시시하죠. 예, 시시하게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쟁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 홀릭. 이승태 작가를 검색하시면 제주 오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름 책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오름에 대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오름을 한 번씩 오르기도 하죠. 여기서 모임이 결성이 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사진 여행. 사진에 진심인 사람들. 여기는 술을 안 먹어요. 사진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인의 여행 작가가 인솔을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프로 사진 작가를 키우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죠. 사진 뭐 괜찮죠? 네. 이거는 제가 주관하는 문학과 여행팀입니다. 문학과 여행팀이고 글에 걷자 다음으로 사람이 많아요. 44명이 있고요. 문학의 대중화, 한국 문학의 배경지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정서를 기를 수 있는 여행이 중심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습니다. 아까 그 시시한 여행하고 분야는 같지만 훨씬 다르죠. 아니 시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행이 있고. 자, 그러면 여행 작가가 되면 무엇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마스터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신문 지면이나 온라인에 원고가 기고가 됩니다. 또 강연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의 강연 주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뭐 AI를 배우든 뭘 배우든 쇼핑몰을 배우든 그 강연의 가지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행은 나라마다 해도 200개가 넘는 거예요. 한계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테마 여행을 인솔할 수가 있어요. 여행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진과 드로잉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전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한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스케치, 그림 그리는 거, 패션을 가지고 각 나라의 패션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민속 패션이겠죠. 그리고 와인, 또 철인 3종 같은 마라톤, 이걸 가지고 마라톤 하러 막 각 나라를 돌아다녀요. 또 글을 써. 뭐 이런 것도 있고, 문학 뭐 당연한 거고,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의 유형을 개발해야 돼요. 분야를 개발했으면 캠핑 가지고 당연히 글을 쓸 수 있겠죠. 캠핑에 어느 정도에 능숙하다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글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스타일에 맞게 컨셉을 잡고 어떤 그 정보나 기술 같은 거는 다 따다 쓰시면 돼요. 물론 문체를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서 캠핑, 자전거, 버스 여행, 기차, 캠핑카, 트레킹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글을 쓰고 책을 한 권씩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을 꾸준히 방문하고 연구하는 것. 저는 저의 최고의 그 국가는 태국이에요. 그래서 올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푸켓에서 치앙마이 끝까지 매홍선 끝까지 이제 종단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의 종단 여행에 책을 내려고 해요. 지금 뭐 쓰고 있고 태국은 한 20년 동안 계속 다녔으니까. 태국은 4가지 왕조가 있어요. 지금 왕조가 짜끄리 왕조고 그다음에 아유타야. 바로 위에 버스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아유타야가 있어요. 아유타야는 우리나라 신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 위에 수코타이가 있어요. 수코타이는 우리나라 고려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도를 이퀄할 수는 없어요. 동등하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위기상. 그다음 그 위에 란나라는 왕조가 있어요. 란나 왕조는 치앙마이 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치앙마이가 태국에 복속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1936년인가 복속이 됐어요. 그 전까지도 별도의 나라였던 거죠. 그렇게 4개 왕조를 투어하는
그 태국 종단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같이 가면 좋겠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 스리랑카, 태국, 유럽 뭐 엄청 많죠. 이런 국가도 있겠고 섬에 대한 거, 섬만 다녀. 해안 포구에 포구만 써요. 해안 포구만. 곽재구의 포구 기행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 다음에 산, 사찰, 오름, 맛집, 카페, 재래시장 이거 가지고도 다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써 있고 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글과 사진을 기술을 계속 익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행 작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화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다음에 지역 여행 인솔. 이 여행의 전문가가 아까 시골 여행하는 김수남 작가라고 여기 남원에 저기 고창에 사는 작가분들은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요. 몇 명 데리고 와라. 그럼 뭐 사람만 오겠어요? 돈도 주고 뭐 다 주겠죠. 그 어떤 SNS 활동을 하니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맡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책을 낼 수 있어요. 이런 책들은 다 우리 작가들이 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전국 맛집 가이드북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작가들한테 공저를 해서 좀 책을 내줘라 해서 그냥 그 내가 뭐 책을 낸 적이 없는데도 여기 끼면은 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진전 했던 거. 여기 저예요, 저. 이게 제 사진이고 이쪽으로 보이는 이 섬이 홍도예요, 홍도. 이 사진을 찍은 위치는 흑산도. 네, 그래서 정말로 홍도가 노을에 비치니까 붉게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홍도. 이렇게 사진전도 하실 수가 있고. 이분은 임택 작가예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세계 여행하신 분.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당나귀와 함께 저기 유럽 여행을 스페인 여행을 하신 분. TV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돈키호테.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저희 작가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당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문석 여행 작가. 전에 연극 배우였는데 이게 생방송 KBS죠. 계속 생방송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나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문상근 작가인데 세계 테마 기행에 나왔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년이 되시면 우리 여행 작가 협회나 학교에 2년이 되시면 똑같은 이런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다음 이분은 또 우리 작가님인데 여행 유튜버예요. 관심 있는. 이 팔로우 수가 23만 5천 명이에요. 이거 돈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근데 조회수보다도 여기에 이제 광고가 붙고 또 지자체에서 연락이 이렇게 와요. 찍어달라고. 오늘도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쨌든 이런 유튜브도 이제 여행 작가 축에 이제 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행 작가는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행복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돈처럼. 출간, 원고 청탁, 유튜브 강연, 여행 인솔, 컨설팅, 여행 사업, 커뮤니티 운영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제가 여기에서 시간만 있으시다면 태국 같이 가실 분에서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댓 명 이렇게 모실 수 있잖아. 그럼 뭐 저는 돈은 벌겠지. 내가 만약 여행사라면. 지금 가는 거는 뭐 돈을 벌으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고 사진을 찍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사진을 전시를 하려고 했어요. 남원 서도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확대해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오줌 싸고 있어, 남자가. 지금은 안 보이죠, 여기 검정에서. 이게 전시하려고 크게 사진을 뽑으니까 거기 오줌을 싸고 있는 거고 이걸 전시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가 이제 제 정보고 물론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시겠지만 그 네이버에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생년월일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마이크가 짧아서 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하고 아무튼 여행작가 협회와
여행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